네, 이번 주에도 시장 내에서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내놓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의 종전 협정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그 부분을 집중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의 방향 잡아보면 좋을까?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항영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또 월요일 시장 어떻게 방향성 잡아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 인사이트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공개가 되었던 1월 소매 판매가 그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높은 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위원님 지난주 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의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0.2%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됐는데 0.9%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서 또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다 고민해서 나왔던 것이 마이너스 0.2%였는데 그보다 더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소매 판매 자체로 보면 좋을 수는 없죠. 분명히 악재 인식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 금리의 어떤 인하에 대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는 금리 한 번 인하의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면 또 두 번 당초 예상됐던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수준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만 보면 다우지수가 소폭 내렸고요. S&P 500은 거의 이제 보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이 조금 올라갔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나스닥 100,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는 QQQ입니다. 나스닥 1등부터 100등으로만 갖고 있는 대표적인 ETF가 QQQ. 여러분들 거기서 또 3배짜리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바로 그 나스닥 1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2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주식만 갖고 계신 분, 특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거의 올인하신 분은 지금 고점 대비 20% 떨어져 있어서 속상하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표현이 나왔지만 S&P 500 지수는 지금 3포인트밖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에도 사상 최고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지만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에 돌입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가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QQQ라는 게 있겠고요. 그보다 약간 저렴이로 나온 거가 QQQM이라는 거는 $200 수준입니다. 똑같고 오히려 수수료는 조금이라도 싼 게 낫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분들 하신 분들은 QQQM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국내에는 여러분 이제 개인연금이나 뭐 다양한 연금 계좌, IS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인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거기는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가 웬만한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인데요. 코덱스 나스닥 100. 예, 지난 금요일 날 21,255원으로 끝났는데요. 아마 이게 바로 시장에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아마 시작부터 사상 최고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가 한 번에 되는 걸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흥미로운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주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젊은 분들, 연세 있는 분들 누구나 다 발렌타인데이가 상당히 핫한 이벤트 중에 대표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정확히 보면 3.97% 올랐는데 그냥 4% 올랐다고 미국에서 얘기합니다. 4% 이상 발렌타인데이까지 연초 대비 4%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요. 남은 한 10개월 조금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13.7%가 추가적으로 올랐고 상승 확률도 92.9%였으니까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즈널리티라 해서 계절성을 미국에서는 중시하는데요. 딱 보시면 S&P 500을 1950년 이후에 모든 날짜를 이제 기록을 하면 2월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로 보면 이 계절적으로 2월 하순은 좋지 않았다. 네. 정확히 보면 1950년 이후 보면 2월 하순이 상순과 하순을 12개월 나누면 곱하면 24번의 계절이 있는데요. 1950년 이후에는 안 좋았던 것 중에서 꼴찌에서 3위가 되겠고요. 1928년 S&P 500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계산한 거가 흔히 미국에서 1928년 이후라고 계산을 하는데 1928년 이후에는 좀 아쉽지만 최악의 2주였다. 그래서 그런 것 역사적 통계도 있으니까 이 말씀은 제가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좀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지금 증시 탄탄하게 멀리 보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고 좀 안정된 흐름을 좀 길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드라인은 어떤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타가 이제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메타 간의 로봇 경쟁이 이어가게 될까? 혹은 테슬라와는 어떤 다른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 궁금한데요. 메타의 로봇 어떻게 좀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네. 메타 주식을 갖고 투자하신 분은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메타란 주식은 지금 매그7 중에서 올해 최고의 주식으로 좀 분류되고 있겠고요. S&P 500 지금까지 4%가 올해 들어 올랐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의 한 탑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매일매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생긴 이후에 나스닥 상장 지수가 생긴 이래 지금 사상 처음으로 20연속 상승하는 주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그 메타가 되겠습니다. 20일이라는 거는 거래일수 20일 때문에 한 달 내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17일의 연속 사상 최고가 이런 뭐 꿈의 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 호재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블룸버그에서 나름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되겠는데요. 메타가 이제 이런 관련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합작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쪽에 제일 앞서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옵티머스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메타에서도 하지만 바로 여기에 경쟁은 안 된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는데 지금 처음에 나오는 휴머노이드는 일상생활, 집안에서 쓰는 일상생활 그 정도로 출발하겠지만 꿈은 이제 계속해서 정상급으로 가겠다는 그런 정도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고 여하튼 메타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좀 꾸준히 주가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공개했죠.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에 신작품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몇 년 전보다 지금 더 강력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평가도 좋은데 실적부터 좀 살짝 살펴볼까요? 네, 매출이나 주당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났습니다. 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나 늘어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3.712달러 예상되는데 4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약 이런 게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약했자는 것인데요. 13%나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O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계의 아마존 수준으로 지금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성장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비롯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워낙 시장이 좋게 나왔고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가 두 군데가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는 최소 9건수나 올려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에어비앤비 CEO 측에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내놓으면서 여러 IB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상황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금요일에 보였던 주가 상승폭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이 애플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4분기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4분기 포트폴리오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포트 내 비중 2위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다시 좀 매각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참고적으로 지금 아마 잠시 전 코너에서도 네.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 살펴보셨을 텐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국내 주식일 때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샀냐 하는 건 안 하지만 창구 같은 것이 공개되고 외국인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할 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하는데 기관 동향도 몰라갖고 어떻게 투자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개가 안 됩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라도 공개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제한이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어느 나라 기관이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벅스에 뭐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엔비디아도 앞선 코너에 나왔죠. 엔비디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조회랑 상관도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 다 아실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벅스에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매도를 계속했고요. 시티그룹도 추가 매도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애플은 이제 매도가 일단 된 거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분기에는 매도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거가 이제 신규 매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맥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에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에 대해서 이제 암 발생 경고 이런 거 문구를 들어와서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재미없는데 지난 분기에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 6.9% 확보한 것이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풀코퍼레이션을 또 조금 추가 매수했습니다. 풀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1위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집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는 그 수영장들을 갖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라고 참고해 듣겠는데 어떤 풀코퍼레이션 비중 확대했다라는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표가 많이 산 주식들, 신규 매수 또 반대로 신규 매도한 종목들이라고 참고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 보유지분 3억 주가량 남아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유지분 1위에서부터 5위까지 그 변동은 없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상으로 MTN 이항영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